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강의하신 자료와 동영상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구 진로진학센터 센터장 박용태입니다. 오늘 학부모 영양강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학부모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북구 진로진학센터는 명품 학군 1번지 북구 달성을 목표로 자녀교육에 관한 맞춤형 정보와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2월 말로 38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3월 1일부로 북구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가 필요한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북구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청 주최하고 대구 북구 진로진학센터가 주관하는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하신 강사님은 나중에 소개를 하고요. 우리 불신양면으로 휴일도 반납하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신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팀장님과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네. 자, 그럼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장래 진로를 위해 고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잠시 후 보교 학점제와 연하하는 양입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대구광역시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현계욱 회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현계욱 회장님은 현재 경북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으로 계십니다. 현계욱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걱정 때문에 많이 오신 거죠. 네, 오늘 궁금한 내용들 많이 물어보시고요. 2시간 정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어떻게 입시가 변화가 되고 올해 또 입시는 또 어떻게 치러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제가 받았는데 현재는 공립학교입니다. 저도 96년에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 28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진학을 한 지는 2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진학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기적의 수시 합격 전략서 책도 이렇게 2018, 19, 20 해서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돼요. 한 1000페이지 정도밖에는 안 돼요. 가격이 한 55,000원 정도, 얼마 안 하죠. 한번 사주실래요? 네, 20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25학년도잖아요. 중학교 3학년 같은 28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서울대학교부터 지방에 있는 입학사정관까지 학교생활 욕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전국에 몇 명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 혼자 있는데 오늘 하여튼간 주변에 사교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정보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입시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25학년도 해당이 되고요. 26학년도는 2학년에 해당이 되겠죠. 2학년까지 입시가 완전히 발표가 됐어요. 네, 숫자까지 완전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발표가 안 된 딱 하나의 과가 있는데 그건 의예과입니다. 26학년도에도 의예과가 더 늘어날까요? 더 늘어날까요? 네, 올해 1,509명 늘어난 거 아시죠? 그럼 내년에 더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네,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늘어나는 거 좋으세요?
A생도 더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의 비율이 80대 20입니다. 수시 모집이 뭔지 아시죠? 내신 성적이라든지, 생활기록부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는 전형을 수시 모집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해서, 정시 모집은 뭔지 아세요? 네, 수능으로 가는 거죠. 모든 과목을 다 잘 쳐서 가는 게 바로 정시 모집에 해당이 됩니다. 이 흐름은 중학교까지 계속합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80대 20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계열 선호도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진로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학계열 자체가. 딱 들어가면 졸업하면 그냥 의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직업 간의 이게 월급의 차이, 경제적인 어떤 차이들이 조금 많이 나다 보니까 의학계열 쪽으로 선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N수생이 최고를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6월 말쯤에 대학교가 기말고사를 치고 1학기 마감을 합니다. 그럼 7월 달부터 반수생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세 번째가 바로 N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재학생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수시로 가긴 하지만 뭘 맞춰야 되냐면 수능? 네, 그렇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가장 걱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뭐냐면 교과전형 들어보셨어요? 뭘까요? 교과전형이? 내신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형이에요. 교과전형. 이유는 뭘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아요. 대구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가 일과고잖아요. 경신고등학교 아닙니다. 일과고입니다. 일과고의 1등급이나 아니면 농어촌에 있는 1등급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전형에 해당이 돼요. 지금의 입시는 네가 어느 집단인지 상관이 없다. 거기서 잘하면 우수한 아이로 보겠다라고 하는 입시 때문에 학군이 우수한 곳에 많이 몰리지는 않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내신이 조금 딱이 유리한 곳으로 학생들에게 분산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저는 이 전형을 수성구 황금동에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전형을 사실은 제일 좋아합니다. 교과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교과전형에 정성평가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정성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신만 봤었는데 학교 활동을 보는 거야. 생활기록부를 보는 거야. 이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학교 3학년부터 실시가 되는 뭘까요? 네, 맞아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70%를 보고 생활기록부를 한 30%를 보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양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양대는 어떤 학교로 굉장히 유명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지 않는 학교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이든 논술전형이든 수능을 안 봐요. 그러니까 내신만 보고 선발해요. 생활기록부만 보고 선발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수능을 반드시 쳐야 되는 그런 학교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논술이 부활이 된 곳이 고려대가 논술이 부활이 되었다. 그리고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확대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수시로 갈 아이들이 N수생의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어차피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뭡니까? 네, 그렇죠. 상대평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대학인 경북대는 취업이 조금 잘 되는 그 단과대학이 있어요. IT 대학 들어보셨습니까? 지방의 1위인 것 같아요. 전자공학과. 1학년 320명 정도를 선발을 하거든요. 정말 많이 선발하죠. 전자공학과 2개 학과가 있어요. 전자공학과, 그냥 순수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부가 3개 학과가 있어요. 데이터과학, 또 인공지능이 또 있어요.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기공학과가 들어가 있는 IT 대학이 가장 선호하는 단과대학인데 수학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올해부터 수학 포함 최저 등급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과대학 아시죠? 어떤 과들이 있죠?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뭐 이런 과들, 네, 신소재공학과 이런 과들도 수학 포함으로 최저 등급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의 1위 대학이 부산대거든요. 부산대와 경북대 격차가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부산에는 14개의 4년제 대학이 있어요. 대구에는 4년제 대학이 2개밖에 없거든요. 경북대하고 계명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나서 부산대가 수학 포함을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서 IT대학, 공과대학은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단과대학인데 수학이 무조건 포함이 되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현재 3학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학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애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그 전보다 조금 네? 네, 맞추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렵다라는 뜻은 입시 컷이 내려가죠. 네, 2.5등급 하다가 3.0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니까 입시 컷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안 되는 아이들도 이제는 충분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의예과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확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의예과 늘리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공감대는 늘리는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2,000명을 발표할 줄이야. 네,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알 겁니다. 치예과 얼마 선발할까요? 650명 선발합니다. 한예과 이만큼입니다. 수예과 이만큼입니다. 이 숫자를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게 2,000명이에요. 맞죠? 엄청나죠? 네. 그 다음에 약학과가 한 1,90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 3년 전에 약학과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약대를 갈 수 없었죠. 어떻게 갔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학교 가서 2학년을 마치고 나서 피트라고 하는 시험 아시죠? 요걸 쳐서 편입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요게 3년 전에 딱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약대를 진학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N수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대학교에 기존에 갔던 아이들이 나는 내신이 좋은데 내신이 좋으면 다시 이제 해도 되니까 N수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네, 게다가 의예과에 불을 붙인 거죠. 엄청나게 불을 붙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507명입니다. 정원에까지 하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는 조금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네, 요 정도 늘어납니다. 한 4,600명 정도의 규모를 의예과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현재 한 3,100명 정도 이렇게 선발하는데 거의 한 4,60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러면 이게 한 1,500명 정도 늘어났고 전국의 고등학교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학교 한 명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영향이 클까요? 지방에서?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강남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어디 오려고 하고 있죠? 뉴스 보셨죠? 뭐 대구나 울산이나 막 이렇게 막 지방으로 막 원정 온다고 막 그러는데 이 원정 오는 것은 누구냐면 초등학생이에요. 이제부터 지역 인재는 뭐가 되냐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냥 전화 보면 그냥 지역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 인재는 도대체 뭐냐? 우리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구, 경북입니다. 그럼 대구, 경북에 있는 의예과는 몇 군데가 있냐면 5군데가 있어요. 동국대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있죠? 경주 와이즈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가까운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에서 몇 개의 지역인재 의예과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그럼 현재 몇 명 선발했었냐면 이만큼입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5개 의예과를 355명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몇 명이 늘어났냐면 한 70% 늘어났어요. 225명 정도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정원이 얼마가 돼요? 580명이 돼요. 좀 늘어났네. 좀 많이 늘어났네. 이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를 나온 애들만 여기에 지역인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지역인재가 네, 작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간 아이들이 49%를 모집을 했어요. 그 몇 명이냐면, 174명을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25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의예과를 늘리면서 목표가 뭐냐면 지역에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 지역 인재를 몇 %까지 확대를 시켰냐면 62%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이거 확정 됐어요.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174명을 선발하다가 지금 몇 명이 된 거죠? 360명이 된 거예요. 360명. 추가가 186명을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예과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세계 4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럼 세계 4등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112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 112를 맞을 수 있는 애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요? 지역인재에서. 네, 지역인재 360명을 선발하는데 얼마 될까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인재가 62%로 이제 선발이 확정됐기 때문에 2등급 초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냥 교과 전형으로 다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 때문에 이게 가장 핫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인 S, K, Y, 성균관대, 밑에 서강대, 한양대까지 자연계열은 어떻게 될까요? 입결 자체는? 입결은 입시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입결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에 있는 주요 이제 학군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이유가 바로 지역 인재를 노리고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시는 어떻게 될까요? 정시는 들어가기 쉬울까요? 이건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전보다 1점만 하락을 하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시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근데 정시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령 인구는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40만 대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 그 카메라로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료는 북부 진로진학센터에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제가 올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40만 대가 10년간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학생은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조기교육 되게 중요하죠. 초등학교 2학년까지 40만 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30만 대, 4살부터는 20만 대 이렇게 보시면 기다리지는 마세요. 그냥 진학시키세요. 현재 가장 학령 인구가 많은 학년은 2학년 해당이 됩니다. 무슨 띠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돼지인가 황금인가 하니까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40만 대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재수를 많이 하냐면 여기 증거가 나옵니다. 서울대입니다. 중도 탈락률이 뭔지 아시죠? 중간에 그만두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진로가 바뀐다든지 다니기 싫다, 적성이 안 맞다 하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는 1년에 몇 명 그만두냐면 심각하죠. 최고의 대학인데 400명 이상 그만둬요. 고려대 아시나요? 안암 캠퍼스 서울 있죠. 몇 명 그만두죠? 1년에? 와, 너무 심각합니다. 거의 900명 정도. 연세대도 한 900명 정도 그만둡니다. 연세대는 1학년은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신촌에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인천에 있는 송도에 가서 1학년을 전부 다 하고 2학년부터 이제 서울에 넘어오는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한 900명 정도 그만둡니다. 정말 많이 그만두죠. 짜자잔, 이거는 어느 대학일까요?
어디? 경북대가 그러면 1150명 그만둬요? 카이스트는 700명밖에 안 선발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라시겠지만 네, 여기는 네, 경북대입니다. 네, 경북대가 1150명 정도 그만둡니다.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이 경북대입니다. 네, 5,500명 정도 됩니다. 왜냐면 천주 캠퍼스 아시죠? 여기가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1학년 신입생을 1000명 정도를 포함해서 4,500명인데 경북대의 문제점은 다른 과를 줄여야 되는데 다른 과를 안 줄이고 뭐 우주공학과, 뭐 혁신신학과 이런 걸 계속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다른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이제 좋은 과들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규모가 가장 큰 대학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입시에서 어려워요. 네, 1등으로 들어간 아이, 과에서 꼴등으로 들어간 아이, 격차가 어떨까요? 네,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툭하면 뭡니까? 대학은 어디로 가겠다?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다 이제 뭐 서울 쪽으로 간다. 딱 10년 전만 하더라도 경북대가 어디하고 비교를 했었냐면 인문 같은 경우는 건국대 정도? 건국대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었고 자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 공대가 또 괜찮으니까 경희대 합격하면 갈까 말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15위에서 20권에 있는 국송재단 들어보셨어요? 국이 뭐죠? 국? 네, 국민대, 세종대, 뭐 숭실대 여기하고도 입결 차이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론들이 나오는 게 분명이고 감소하니까. 네, 그리고 애들은 또 교육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서울 쪽을 네,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네, 국립대인 부산대와 경북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대학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네, 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능 구조는 다 아시죠? 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한국. 그럼 국어는 실제로 수능을 쳤을 때 뭐가 유리할까요? 네, 선택 과목입니다. 화작이라고 합니다. 엄매라고 합니다. 뭐가 유리할까요? 뭐가 유리할까요? 네, 엄매가 유리합니다. 엄매가 훨씬 더 유리하다. 낮은 점수를 받아도 높은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수학은 뭐가 유리할까요? 네, 인문은 학풍을 선택을 하고요. 자연계 애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을 하는데 기하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뭐가 유리하죠? 확통이 유리합니까? 네, 미적분이 아주 유리합니다. 작년에 100점 만점에 미적분이 82, 83을 맞은 아이가 1등급이었습니다. 확통은 92점을 맞은 1등급이었습니다. 점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럼 이런 구조는 뭐냐면 현재 수능 구조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자연계열이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이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1, 2등급을 자연계 애들이 90% 이상 다 가지고 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수학 2가 미분법, 적분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미적분을 배워버리면 수투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자연계가 훨씬 더 유리한 수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될 겁니다. 영어는 난이도가 높게 나올까요? 쉽게 나올까요? 몰라요, 저도. 해마다 이게 달라서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킬러 문제 없이 변별력 있게 출제해라. 이게 뭔 뜻인가요? 킬러 문제 없이 변별력 있게 출제해라. 그래서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영어로 킬러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사상 처음으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등급이 4.7%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전에 2023은 7.8. 그 전에 6점이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는 아이들이 좀 공부를 좀 못했잖아요. 그래서 12.6%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에서 한 7% 정도로 이제 맞추지 않을까라고 하긴 하지만 출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팀장님들이 또 이제 교사분들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팀장들이 또 이제 교수시다 보니까 여기 또 교수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고집 세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항상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어도 일단 끝까지 최저 등급을 위해서 좀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사 시험 치고 한국사는 중요한 게 뭡니까? 내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계든 내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사가 포함이 안 들어가는 대학은 없습니다. 한국사나 내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은 어떻게 치면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4, 5등급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수능은. 네, 근데 내신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한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탐구는 사회든 과학이든 아무거나 쳐도 됩니다. 단 지방에 있는 국립대 자연계열까지는 과탐 2개를 반드시 쳐줘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수시든 정시든 지방에 있는 국립대 자연계열까지는 과탐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의대, 약대 이런 데도 과탐을 반드시 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적에는 영남대부터 계명대, 대구대, 대가대는 아무거나 쳐도 상관없습니다. 사회 하나 치고 과학 하나 쳐도 되고요. 사회 2개 쳐도 되고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 외국어 학문은 서울대 인문만 필수입니다. 네, 서울대 인문만 필수로 시험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의치 약한 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과탐에 해당이 되잖아요. 맞죠? 우수한 애들이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럼 지금 수능 구조에서 등급을 가장 받기 어려운 영역은 뭐냐면 과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탐 영역이 학교에서 모의고사 칠 때와 실제 수능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모의고사 칠 때는 누가 없습니까? N생이 아무도 없죠. 네, 그 실제 수능에서는 몇 명이 들어오냐면 조금 이따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2024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딱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모의고사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할까요? 2학년에 배운 게 뭐? 수능을 쳐야 됩니다. 네,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을 할 때 모의고사와 같이 해버리면 내신도 더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3학년은 이런 식으로 N수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그럼 아이들 영어 그걸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영어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수학입니다. 영어 수학입니다. 영어 수학. 자,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어는 간혹가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올까요? 국어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올까요? 안정적으로 등급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내용이 천체, 물리, 뭐 경제, 뭐 생명과학 이런 데서 지문이 막 나와버려요. 그래서 1등급 점수도 어떤 애는 92점, 어떤 애는 81점, 84점 굉장히 갔다 왔다 많이 합니다. 난이도를 조정을 잘 못해요. 이게. 그리고 몇 교시입니까? 1교시 느낌 아시죠? 네, 다른 학교 가서 8시 10분에 입시를 해서 몇 시에 시험을 치냐면 8시 40분에 시험을 쳐요. 30분 동안 애들 그럼 뭐예요? 가만 앉아있어요. 가만 앉아있어요. 네, 가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막 나와요. 책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땅 하면 시험을 치는데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제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수능 걱정돼갖고. 몸도 좀 아파요. 안 아팠던 몸이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1교시는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탐구는 왜 안 될까요? 과탐 제일 어렵다 그랬죠? 의치 약한 수가 다 들어와 버리니까 한 등급 떨어지는 게 아니라 2등급까지 떨어지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영어는? 이거는 재수생하고의 싸움이 아니네? 나만 잘하면 되니까. 몇 점이죠? 90점? 80점? 7점? 맞으면 되겠죠. 재수생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수학은? 수학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죠. 네, 수시로 가는 애들은 절대평가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수시로 가는 애들은 수학은 절대평가입니다. 네, 정시로 가는 애들은, 정시로 의예과 가는 애들은 엄청난 상대평가거든요. 한 개 틀리느냐, 2개 틀리느냐에 굉장히 민감한데, 수시는 문과랑 이과랑 같이 점수가 나와요. 지금의 구조는.
이해되시죠? 그럼 선택 과목만 몇 점이면 26점이에요. 26점에서 이게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쉽든 어렵든 몇 점이 나오냐면 1등급이 몇 점이 나오냐면 영어는 90점 이상 1등급이죠. 수학은 몇 점이냐면 84, 85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시험이 쉽든 어렵든 84, 85가 나오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그럼 나만 그냥 수학 85점 이상만 맞으면 그냥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에요, 이게. 2등급 몇 점인지 아세요? 2등급. 10점 떨어뜨리면 됩니다. 74, 75가 2등급입니다. 그럼 3등급은? 64, 65가 3등급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점수 분포가. 그래서 수학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1번 문제 뭐 나올까요? 1번 문제 뭐 나올까요? 수학 1번 문제? 애들 다 알아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뭐 나올지 다 알아요. 그럼 나는 몇 번까지 문제만 풀면은 몇 점이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수시로 갈 건데 29번, 30번 문제를 도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또 다른 거 다 틀리면서 29번, 30번 문제만 도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 21번이죠. 21번, 29번, 30번 문제는 없애도 됩니다. 그럼 다 풀리면 몇 점이에요? 이게 4점짜리니까 88점이죠. 이거 풀 필요 없어요. 수시로 가는 애들은. 도전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도 다 1등급이 나와요. 저희 아들 갈 때는 수학 가나였습니다. 92점이 무조건 1등급이었습니다. 그럼 29, 30 틀리면 1등급. 21번 틀리면 딱 2등급이에요. 88이 2등급. 84가 3등급이었어요. 엄청났죠? 근데 지금은 수학이 문제가 안 돼요. 수능에서 옛날에 비해서 수학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애들은 84, 85점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다. 이게 안정적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경북대 IT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센데 수학 포함 2개 5등급입니다. 그러면 수학 몇 등급? 3등급 하나. 영어 8점 이상 2등급 하면 패스. 어렵지 않죠. 그럼 수학 아까 3등급은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65점, 65점 맞으면 내가 3등급이에요. 쉬운 거죠. 네, 투자하십시오. 언젠가 점수 올라가겠죠. 네, 자, 지금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기준은 영어와 수학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의 구조와 중학교 3학년의 구조를 또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자, 대부분의 학교는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뭘 준비를 하냐면 이걸 준비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합니다. 교과전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내신으로 가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내신은 똑같다. 맞죠? 우리 저기는 영지학교 빼고 영지학교는 내신이 안 나와요. 그냥 다 텍스트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과부터 농어촌학교까지 다 똑같은 게 바로 교과전형이다. 어느 학교가 유리합니까? 네? 어느 학교가 유리합니까? 네, 내 짝꿍이 시간만 되면 축구하러 가는 학교 유리하죠. 내 친구 참 공부 안 해. 유리하죠. 맞잖아요. 이겁니다. 교과전형은. 자, 종합전형은 뭡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 주요 대학에서 우수한 대학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선발합니다. 이유는 1.2가 우수한할까요? 1.5가 우수한할까요?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개 잘못돼서 실수하면 1.5가 나올 수도 있지. 우리 이거 가지고 판단 안 한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아이를 우리는 뽑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과 우리 저기 있는 경북대까지 지방에 있는 국립대까지는 종합전형으로 많이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꼭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실력이고 수업 시간에 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도 실력이고 인사를 잘하는 것도 실력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이 사람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실력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면접도 이렇게 보는 전형이 바로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죠. 그럼 내신 좋은 아이들은 종합전형도 다 준비해요. 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논술은 뭐냐면 각 대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요. 이걸 가지고 선발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실기 위주는 예체능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수학 잘하는 아이들 선발하는 게 바로 실기 위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맞습니까? 맞죠? 네,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정시는 수능까지 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수능으로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수능으로 가는 거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는 6회, 정시는 3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면은 어느 학교에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니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서성하는 뭔지 아시죠? KY 아시죠? 정, 한, 그런. 우리 저기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이거 혹시 알아요? 서성한이 혹시 뭐예요? 서성한. 잘 모르죠? 엄마한테 나중에 과외 한번 받아보세요. 자, 요 정도 되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서울에 있는 20개 대학까지는 일단 3등급 정도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등급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학년 입시가 완전히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2025는 3학년, 2026은 2학년 해당이 됩니다. 비율을 한번 보세요. 80이죠? 80대 25로 계속 간다. 중학교 학생들도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 한번 보실래요? 늘었죠? 늘었습니다. 올해. 4,000명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간호과 1,000명을 더 선발합니다. 올해. 그 다음에 의예과 1,500명을 더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학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계약학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 가는 계약학과들이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4,200명이 더 는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4년제 대학에서 선발하고요. 전문대는 한 15만 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그럼 애들이 몇 명 있어야 되냐면 50만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50만 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립대는 미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문대는 좋은 과만 살아남고요. 나머지 과들은 몇 명 지원도 못하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학 갔을 때는 거의 몇 명 정도였나요? 몇 명 정도였죠? 저는 일단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대학이 이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몇십 명이 안 됐어요. 20몇만 명밖에 안 됐어요. 전문대학교 좋은 과를 가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애들은 뒤에다 잠을 자도 다 대학은 다 들어가요.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자,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전형, 자, 요만큼 됩니다. 자, 수도권, 비수도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한번 보세요. 뭘로 많이 선발합니까? 수도권은 당연히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죠. 맞습니까? 우수한 대학일수록 생활기록부를 보고 선발하는 게 많다. 비수도권은 뭐가 많습니까? 교과전형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전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발하나? 1순위입니다. 수능을 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춥니다. 자, 우리 적에 있는 경북대는 2개 5 또는 2개 6입니다. 2개 5 또는 2개 6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거를 맞추는 학생은 뭘로 선발하냐면 내신 성적으로 선발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신 성적이 중요하겠죠. 의예과 이렇게 선발할까요? 선발합니다. 선발합니다. 그러면 의대에 들어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저 등급이 나올까요? 개명대는 3개 4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3개 4. 3개 3에서 3개 4. 경북대도 3개 4. 동국대도 3개 4. 대구 가톨릭대도 3개 4. 영남대가 제일 높아요. 4개 5등급입니다. 고3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어렵겠죠? 그럼 얘는 1.5등급을 맞았는데 내신 1.5등급이면 1, 2, 1, 2 맞은 거잖아, 내신이. 이해되나요? 1, 2, 1, 2 맞으면 1.5가 되겠죠? 1.5를 맞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최등급이 다 안 됐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되죠?
재수해야죠. 그럼 재수하면 뭘로 갈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뭘로 갈까요? 정시로 안 갑니다. 수시로 갑니다. 그럼 재수하면 얘가 최저 등급만 맞추면 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예과 가는 애들이 수능은 조금 덜 하더라도 이걸 더 먼저 하려고 합니다. 내신을 먼저 더 챙기려고 합니다. 왜?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재수, 삼수에서도 뭘로 가니까? 수시 전형으로 가니까. 정시로 가는 거는 국어 잘 쳐야 되죠. 수학 잘 쳐야 되죠. 다 잘 쳐야 돼요. 모든 과목 다 반영을 하니까. 이게 다 잘 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정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수시는 내신만 잘해도 재수, 삼수해도 갑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형입니다. 네, 교과 전형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선발합니다. 학교에서 선발하는 방법이 교과백 이렇게 돼 있죠. 맞죠?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선생님, 그러면은 무슨 과목이 반영이 돼요? 대학교마다 다릅니다. 정과목이 반영되는 대학교들입니다. 정과목이란 기술과정, 정보, 한문 같은 것도 내신 성적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이런 대학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국영수 사과가 국영수 사과 한국사, 기술과정 정보는 반영을 안 하고 이런 과목만 반영하는 곳이 우리 지역에는 경북대부터 부산대까지. 나는 자연계열인데 사회를 반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국영수 4, 인문은 국영수 4를 반영을 하고요.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학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을 관리해 주는 게 좋으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입니다. 국영수 4과 한국사를 우선적으로 내신을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전형에 이제 서울 쪽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점수를 얘기를 할 거예요. 내신이 어느 정도 되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고려대, 연세대부터 중앙대, 중앙대 한 8위까지의 대학들이 한 요 정도 하면 들어가요. 한 1점 후반대 정도까지 하면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찍어두시고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세계 7등급입니다. 세계 7등급. 세계 7등급 한번 해보세요. 2, 3. 우리 애는 영어 항상 1 나온다. 그러면 1, 3, 3만 맞으면 되는 거죠. 네, 맞죠? 다른 과목이 버려도 돼요. 아까 얘기한 수학 정말 못한다고 수학을 버려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점 후반대 정도 나오면 일단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희대부터 밑에 숭실대까지는 2점대 중반 정도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만 잘하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한 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수능 최저 등급이 2개밖에 안 보는 데가 되게 많아요. 2개 5, 2개 6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못하는 과목을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시가 이게 대학 가기는 정말 사실은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중학교 3학년부터 실시가 되는 전면 고교 학점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선발하는 방법 보세요. 내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갑니까? 생활기록부, 빨간 색깔은 다 생활기록부라고 보시면 돼요. 20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지 않으면 일단은 대학을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3학년부터는 정시라는 거죠. 정시. 수능으로 가는 거 있죠. 수능백도 되게 없어질 것 같아요. 무조건 학교 생활이 이렇게 들어가서 평가가 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 부산대도 지역에서는 1, 2위 대학에 해당이 되니까 교과전형에서 뭘 보고 있냐면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20%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과 80에 생활기록부 20을 본다. 그렇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고려대 세계 7등급입니다. 고려대 세계 7등급. 고려대인데 세계 7등급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계 7.
2, 3이죠. 자, 수능으로 갈 때 고려대 몇 등급 하면 갈 수 있을까요? 1, 1, 1, 2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1, 1, 2 해야 수능으로 고려대를 가는데 수시로 가는 거는 2, 2, 3만 맞으면 돼요. 네, 이런 거죠. 네, 연세대 2개 4입니다. 네, 2개 4. 서강대는 3, 3, 3입니다. 3, 3, 3. 네, 여기도 마찬가지 1, 1, 1, 2 해야 서강대를 갑니다. 네, 근데 내신 좋은 아이들은 뭡니까? 3, 3, 3만 맞추면 돼요. 네, 3, 3개만 맞추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경희대도 네, 수능 최저는 2개 5, 2개 4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자, 우리 적에는 경북대는 인문은 2개 6입니다. 2개 6. 수포. 네, 수학이 반드시 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IT 대학은 2개 5. 나머지는 2개 6 이렇게 됩니다. 2개 6. 어렵지 않죠. 2개 6. 네, 영어 3, 수학 3 이렇게 맞으면 되죠. 네, 충남대 2개 3. 아, 죄송합니다. 부산대 2개 3. 어렵습니다. 여기는. 네, 부산대는 대학이 되게 부산에는 대학이 많아서 부산대 최저 등급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게 수능을 못 치면 못 가요. 잘. 네, 인문이 2개 4예요. 자연이 수포 무조건 2개 5예요. 굉장히 센 거죠, 사실은. 네, 이렇게 바뀌었다. 네, 충남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교과전형의 특징은 뭐냐? 가장 안정적인 네, 전형에 해당이 된다. 대학을 들어갈 때, 요 정도 나오면 얘는 어디 가겠다라고 하는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네,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 수능 최저 등급이 충족이 필요하고요. 경쟁률이 낮아요. 이유는 내신 안 되는 애들은 내지도 못해요. 네, 그 다음에 중복 합격자가 많고요. 후보가 많이 있다. 이 뜻은 뭐냐면 내신 좋으니까 학교 활동도 해버리면 뭐가 또 되는 거예요? 종합전형도 되는 거죠. 내신 좋은 애들은 굉장히 사실은 유리합니다. 네, 모든 부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향 도전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다. 연세대 추천형, 한양대 교과가 네, 최저 등급이 신설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 할게요. 수능 최저 등급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종합전형은요, 수능을 안 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수능 최저가 있다면, 수능 최저 등급을 딱 보면, 뭘로 선발하는 거냐면, 생활기록부를 보고 선발해요. 어떤 곳은 뭣도 있습니까? 면접도 약간 있는 거죠.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경북대에는 거의 80% 이상이 면접도 없어요. 종합전형 자체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된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내신은 조금 떨어지는데 뭐 활동하고 뭐 만들고 뭐 팀방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애들이 사실은 대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재가 바로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가장 좋아하고요. 가장 싫어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뭘까요? 네,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 점수만 몇 개 더 올려서 온 아이들이 전공에도 이렇게 좀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학교를 그만두면 중도 탈락해버리고 하는 애들이 정시다 보니까 정시로 대학에서는 가장 적게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가장 선호해요. 네, 여기에 빠져있는 아이들, 되게 활동적이고 막 하는 아이들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 등급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굉장히 폭이 넓죠. 네, 생활기록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하고는 굉장히 달라지게 2등급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서울대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 게 바로 종합전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경북고 오기 전에 성서고 혹시 아시나요? 성서고? 네, 뭐 학군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죠. 그냥 평범한 그런 학교인데 거기서도 수성구 지역에서 사실은 2점대가 서울대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종합전형으로. 근데 성서고에서 2점대가 이제 서울대 수시로 합격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블라인드거든요. 블라인드가 뭐예요? 저희가 제일 고민인 게 바로 이게 없어져요. 근데 1등급도 지금 몇 %까지예요? 4%죠? 근데 중학교 4학년부터는 10%예요. 근데 얘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입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이게 깜짝 놀라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된다는 거는 얘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종합전형에서는 이것까지 다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뭐가 나오냐면 과목별 특기상 500자씩 쭉쭉쭉 이렇게 적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반에 뭐 하냐면 막 파워포인트 막 만들고 막 조사하고 막 보고서 쓰고 막 난리가 나요. 엄마 아빠는 답답하겠죠. 얘가 도대체 공부도 안 하고 뭐 이상한 거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히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평가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다. 모범적인 학생이다. 이건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잘 적힌 거는 평가가 안 돼요. 지가 뭐가 궁금해서 조사하고 발표한 것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등학교도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다 조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요게 여기 적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학 선택 과목, 예체능 과목 이렇게 나눠지는데 구조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목 선택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도 고교 학점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입니다. 근데 완전한 고교 학점제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중학교 3학년부터 완전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고등학교 애들이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간호과 가고 싶어 해요. 무슨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될까요?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을 이수하지 않으면 종합전형에서는 뽑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신이 엄청나게 좋다든지 이러면 뽑아줄 수도 있는데 생명과학을 이수하지 않으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찍어주시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대학교는 경제학부 있죠. 경제학부. 네, 경제학과입니다. 네, 경제학과는 자연계열 아이들이 이수하는 미적분을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문계열은. 인문계열은 거의 크게 작용을 안 해요. 경제학과만 미적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열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아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물리학 1, 물리학 2를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찍으셨죠? 자,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거냐면 자, 여기입니다. 컴퓨터공학과는 과학을 뭐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리학을 좋아합니다. 물리학 1, 물리학 2를 이수를 하고요. 물리학 1을 반드시 따라오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을 많이 하는 거지 이걸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보세요. 우리 애는 약학계열로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다. 수학은 미적분하고 확통은 다 들을 거고 기하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기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대만 없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연세대부터 밑에 있는 다 대학들은 약학과는 기하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권장 과목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도 기하를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의예과입니다. 의예과는 여기에 보시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건 무슨 뜻이죠?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학교에서 개설되면 어떻습니까? 싹 다 들어라. 왜? 최고의 그 최상위권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연세대부터 고려대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했어요. 우리 학교는 핵심 과목이면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거 안 들으면 점수를 그냥 떨어뜨리겠다. 거의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뭐죠? 이거 들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평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자연계열은 뭐가 중요합니까? 대부분 수학, 과학이 중요하겠죠. 다 그래요. 이게 수학, 과학. 수학, 과학 다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확률과 통계는 누가 듣죠, 원래? 인문계열 애들이 필수 수능 과목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은 확률과 통계를 듣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확률과 통계까지 더 듣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자연계 애들은 확률과 통계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서 이것까지 내신을 받아야 돼요. 그럼 수학의 한 과목까지 어떻습니까? 더 내신을 받아야 되니까 공부할 양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근데 대학에서는 자연계열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한다면 중학교 3학년부터는 수학이 필수 과목이 뭐냐면 확률과 통계가 됩니다. 수능 과목이 확률과 통계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찍어주세요. 네. 과마다 수학 과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뭐가 들어가 있냐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수학 과목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네. 확률과 통계 모든 자연계열의 학과들이 확률과 통계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학생들 지원하는 과가 다 다르니까 찍어두시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간호과는 확률과 통계가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필수 과목. 자, 약학과 기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하 있죠? 서울대는 기하가 빠졌는데 여기는 기하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학 계열은 위적분, 확통 다 듣는 게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화생지 있죠? 물화생지. 과학 과목이 물화생지잖아요. 물화생지 원이잖아요. 그러면 종합전형에서 가장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선택은 뭘까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가장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답 나왔잖아요. 물화생지입니다. 물화생지. 4과목을 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4과목을 다 선택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굉장히 부담 있게 공부했다. 왜? 내신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내신을 물화생지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떤 과든지 다 지원이 가능해요. 이게 1순위입니다. 물화생지. 과중반 들어보셨죠? 그 다음 과중반에서는 물화생지를 다 배워요. 그 얘들이 입결이 굉장히 좋아요.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왜? 물화생지를 다 배웠으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선택 3과목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가 좋을까요? 물화. 제목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한데 사실은 지구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는 거의 없어요. 대기천문하고 지구과학 교육 이런 데 지질학과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뭘 선택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물화생입니다. 물화생. 자, 여기서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뭘까요? 물리학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자 학교는 물리학이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학 같은 경우 물리학이 개설이 되는데 30명밖에 선택을 안 해요. 그러면 단점이 뭡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등급이 한 30명 딱 공개하면 저 안 할래요. 저 안 할래요. 나중에 없어져요, 과목이.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수능은 애들 뭐 치죠? 생지치죠. 생지치죠. 이게 정답이긴 해요, 지금 구조에서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건 지금은 정답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1순위 물화생지를 다 선택하는 거는 4과목을 내가 부담있게 다 공부했다. 내신을 받기 위해서 1순위. 2순위는 물화생이다. 물화생을 선택하는 게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우리 힘들죠 지금. 괜히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호과를 우리 학생이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합니다. 내신은 경북대가 한 2.1, 2.2 정도에 컷에 끊기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2점대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내신은 한 4등급 정도 돼요. 경북대 간호과의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만큼 역전이 됩니다. 2.2 정도에 끊기는데 교과전형은 내신으로 할 때는 4등급 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으로 풀어서 뒤집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활동을 해줘야 될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학의 간호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애가 이 전공을 잘 따라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알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알지는 못해요. 네. 근데 가르치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요. 요점 정리도 해주고, 중요한 것도 막 파악해주고,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가, 이걸 잘해요. 근데 교수님들은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혼자 막 설명해야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럼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애는 어떤 애일까요? 내가 설명한 거를, 지가 어려운 거를 찾아서 막 공부해서 따라온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간호과의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과목이 중요할까요? 이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생명과학이죠. 그럼 사용하고 있는 다 약품은 화학이죠.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영어죠. 맞죠? 그리고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은 직업윤리가 굉장히 거짓말해서는 안 돼, 이게. 맞죠?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말 이게 중요해요. 윤리죠. 이과니까 논리적인 사고도 중요해요. 수학이에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만 해버리면 됩니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생명과학 활동을 하는데 꼭 간호과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안 될까요? 시키지 않아도 돼요. 애들 막 시키려고 하거든요. 안 해도 돼요. 심폐소생술을 엄청나게 배워서 막 생활교육에 올렸다.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올린 게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되나요? 안 되죠. 도움이 안 돼요. 자, DNA와 관련되어 있는 게 많이 나와요. 생명과학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브로콜리 DNA 추출 실험을 했어요. 이거 열심히 한 걸 막 계속 생활교육에 올렸어요. 도움 될까 안 될까요? 다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안 해보셨으니까. 여러분 다 삶아보셨잖아요. 그리고 브로콜리 DNA 추출이 어디에 교육과정인지 몰라, 우리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이걸 실험했다고 막 올렸어요. 도움 될까 안 될까요? 그렇죠. 바나나 DNA 추출 실험을 했어요. 올렸어요. 자, 시작. 될까 안 될까요? 시작.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죠. 그럼 DNA 추출 실험을 올렸다 그러면 나는 학업 능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아니죠. 그 이유는 중학교 과정을 했던 거를 다시 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자,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돼지 껍질 좋아하세요? 술안주로 되게 좋잖아요. 네, 돼지 껍질 DNA 추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실패 막 했어요. 이거 올렸어요. 도움 될까 안 될까요? 도움 됩니다. 이유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생각해놓고 해서 이거 배우는데 이거 궁금하다. 이게 평가가 돼요. 네, 그런 애들이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하겠죠. 이 뜻입니다. 네, 이게 바로 종합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탐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진로 독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인간에 대한 관심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만 올리면 간호과 종합전형은 준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등급 때가 합격을 하는데 4등급 때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자기 성적보다 제일 잘 가는 게 뭡니까? 종합전형이죠. 얘들 대학 들어가잖아요. 절대 학교 그만 안 둬요. 이걸 뭐라고 하면 충성도라고 하거든요. 학교 충성도. 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충성도를 조사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논술로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얼만큼 있는가 딱 따져보면 충성도가 제일 낮은 애들이 누굽니까? 수능. 두 번째는 논술. 네.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됩니다. 교과는 성적이 좀 우수하니까, 또 도전해볼 수 있겠다 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종합전형이 대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인데, 이거는 찍어뒀다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고등학교에 학생들한테 책 만들어서 다 줬어요. 교육청에서. 네, 거기 걸 따왔습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까.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인데, 경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사례를 탐구 활동을 했다. 정리 비교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 이렇게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탐구하는 활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연계열 학생은 수학 탐구 활동에서 미분을 가지고 가격 탄력성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미분을 통해서 가격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계산했다. 개미가 들려주는 가장 쉬운 미분법 책을 읽으면서까지 막 했다. 노력이 굉장히 가상하죠. 네, 이런 아이들 네, 평가를 네, 잘 받을 수 있다. 생명공학 네, 원소가 가진 성질이 왜 변할까? 네, 그 원소의 성질 탐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했는데 화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책까지 읽어가면서 탐구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평가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세트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혹시 두 번째 부부세요? 부부세요? 아버님 찍으셔야지 자기가 찍어야지. 네, 됐습니다. 그럼 대학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냐면 경북대에 있습니다. 교과전형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전형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논술전형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요. 네, 생활교육 방법은 경북대에 있습니다. 네. 인문이든 자연이든 뭐가 반영이 됩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가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수시 모집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된다. 경북대는 재수해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합니다. 네. 어떤 학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학교 있어요. 대학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까 얘기했던 IT대학은 수학 포함 2개 5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과대학은 수학 포함 2개 6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됐죠? 자, 의예과, 치예과, 수예과, 약학과. 의예과, 치예과는 과탐이 2개가 들어가는, 네, 2개가 들어가는 세계 4등급입니다. 수예과, 약학과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세계 5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5등급. 네. 그리고 의예과는 과탐이 1, 2 나왔잖아요. 2등급으로 취급합니다. 1, 2 나오면 2등급으로 취급합니다.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1, 2 나오면 1.5잖아요. 5를 뺐어요. 절사했는데 이제 올림을 해버린다. 이게 바뀐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럼 종합전형은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냐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탐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셨어요? 탐구력이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뭐 배우다가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조사해서 발표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중앙대 정도의 입교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중앙대 위에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걸 보시면 그 위에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대는 교과 평균이에요. 네, 평균이면 끝에 들어간 애들은 0.1 또는 0.2 정도 이렇게 뒤로 불러내시면 돼요. 아셨죠? 1점 후반대 정도 해야 중앙대 정도의 교과전형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1점 후반대까지 충분히 중앙대는 네, 갈 수가 있구나. 정시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정시로 가기는 정말 거의 한 270점 이상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럼 종합전형은 교과전형보다는 당연히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생활교육부가 또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 보세요. 해볼만 하죠. 네, 교과는 안 되지만 종합전형은 정말 활동을 잘하면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여기는 수능 최저등급도 없고요. 면접 살짝 보면 됩니다. 네, 이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2점 초반대부터 3등급 중반까지 종합전형을 합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지역에는 경북대는 네, 해봤습니다. 인문대학은 네, 3등급 초까지 네,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 네, 사회과학대도 3점 초까지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 3등급 초까지 여기 갈 수가 있고요. 네, 자연과학대학, 경상대학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3등급 중반대까지 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농생대, 네, 사범대가 특히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선생님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등급 중반대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범대가 몇 년 뒤면 다시 인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공무원 엄청나게 인기 좋은 거 아시죠? 지금 기회예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교대도 작년에 점수가 안 좋은 애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생활과학대 3점 초반까지, 3등급 중반까지 이렇게 됩니다. 행정학부 3등급 초반, 자율전공 3등급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대학도 3등급 초반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경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사립,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애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선호하지 않은 학과들은, 하지 않은 학과들은 미달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의예과, 약학과,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의생명공학, 경찰행정, 심리, 국어, 영어, 수학교육 이 정도. 계명대 의예과, 약학과, 간호, 경찰행정 유명한 거 아시죠? 심리학, 나머지는 6등급까지도 들어갑니다. 6등급 한번 해보세요. 6등급. 67 나오면 6등급이에요. 우리는 7등급으로부터는 내시라고 잘 생각을 안 해. 근데 67 나오면 이제 가는 거죠. 그 전에 개명대들이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없어요. 자, 대구대는 간호, 물치, 초등특수, 중등특수, 사범대가 2, 3등급, 경찰행정, 심리 3등급, 나머지는 7등급도 들어가고 미달이 나타나요. 그 다음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약학과, 간호, 방사선, 체육교육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경북대밖에 없으니까 2등급대, 교과전형으로도 선발합니다. 이제 교과전형 내신만 가지고 가요. 체육교육가 2등급대, 역사교육 3등급대, 나머지 4등급, 7등급, 미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논술은 제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계약학과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대학을 공짜로 공부할 수 있고요.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요. 졸업함과 동시에 뭡니까? 여기에 취업이 되는 학과들이 해당이 되는데 되게 많이 생겼어요. 자, 성균관대, 삼성전자, 고려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방부까지 가는 그런 과들에 해당이 되고요. 연세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은 역시 LG입니다. 아이고, 동영상 녹화하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은 역시 삼성입니다. 이건 거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한양대, SK하이닉스, 서강대 SK하이닉스, 경북대, 삼성전자. 모바일공학과 아시죠? 그 다음에 포스텍, 카이스트, 디지스. 옛날에 이게 없었거든요. 과학기술원에.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쪽으로 다가가는 계약학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뭐냐? 현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학점제를 부분 도입을 해서 입시제도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중3부터 학점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취도가 9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바뀌냐면 5등급으로 바뀌는 게 가장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대학의 우리 학점 아시죠? 3학점이 뭐죠? 3학점? 일주일에 16주를 3시간 배우는 게 3학점이잖아요. 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대학교는 출석 일수를 보나요? 출석 일수 안 보죠. 학점만 따면 졸업하는 거죠. 현재는 출석 일수를 봐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럼 3분의 1을 출석을 하면 무조건 졸업을 다 시켜주는 제도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어떠냐면 네가 받을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을 시켜주는 제도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어요. 단위는 뭔지 아시죠? 단위. 3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3시간 배우는 게 3단위. 대학교는 3학점. 학점으로 이렇게 다 바뀌면서 네가 뭡니까? 취득한 학점에 따라서 이제 졸업하는 거다.
현재 고등학생은 출석 일수만 채워지면 졸업하는 건데 이제 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짜 졸업 못해요. 네, 졸업 못해요. 학점을 이수 안 하면 졸업 안 시켜줘요. 얘는 네, 고등학교 4학년을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결론이 네, 나오는 거죠. 이게 고교학점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팔 입시입니다. 이팔 입시. 네, 신문상에 이팔 입시나 이거 고등학교 3학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거고요.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을 네, 공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공정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들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네, 고교 내신도 공정, 수능시험도 공정,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특징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동일한 평가 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는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내신 안 나오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바뀌는 부분은 3학년이 되어도 다 내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과목 빼고 어렵죠? 요건 이제 표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내신의 변별력은 떨어지겠네? 그럼 어떻게 대학에서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지?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죠. 네, 9등급에서 5등급을 합니다. 요거 빼고 또 똑같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학교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어떻게 출제합니까? 네, 논술식, 서술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애들이 지금 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책 읽고 아이들하고, 네, 토론하고, 네, 혼자만 공부하는 애들은 네, 고교학점제에서는 맞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토론하고 팀별로 뭐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런 애들이 대학을 굉장히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집에 가시면 야 앉아봐 나랑 토론해. 아니 이거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등급제인데 아까 제가 표준편차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떻습니까? 표준편차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나왔으면 대학에서도 이제 아이들 선발하는데 별로 지장은 없을 건데 표준편차가 제공이 안 되니까 1등급 안에서 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몰라요.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과목은 언제 배우냐면 안 찍으셔도 돼요.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네,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배웁니다. 아셨죠? 2학년, 3학년 때는 일반, 진로, 융합을 섞어서 배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내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현재 고등학생들은 이 부분이 내신이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내신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중학교 3학년부터는 다 나오고요. 요거만 안 나오고 다 나온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은 이제부터는 몽땅 다 5등급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3학년 때도 수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뀝니다.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수능 과목.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조금 문제가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만약에 제가 고3 때 대학 실패하면 재수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거잖아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수능으로 가는 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만 잘 치면 되니까. 그리고 수능 과목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신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내가 1등급을 다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왜? 바뀐 5등급제로 환산해버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나는 정말 정시파야 하는 애들은 그냥 정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어려워요. 정시로 가는 건 여전히. 어려운데 수시파야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조건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국어. 공통은 독서와 문학, 선택, 합법과 작문 24점입니다. 배워버리면 무조건 원은 그냥 식은 죽 먹기겠네. 그러면 자연계들이 더 유리해져요, 지금. 그러면 인문 애들은 더 수학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요. 공정한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런 결론인 거죠. 그럼 수학과 문제가 없겠네. 인문 수학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영어는 그대로 갑니다. 영어 1, 영어 2. 한국사 그대로 갑니다. 이거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가. 탐구를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배운 과목을 수능에 치기 위해서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문과든 이과든 다 공통으로 줬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 혹시 자연계열입니까? 인문계열입니까? 아, 인문계열. 어머님은 자연계열입니까? 네? 혹시 자연계열이신가요? 어머님. 자연계열? 네. 자연계열에서 사회 공부는 어때요? 사회 공부. 많이 안 하게 됐지만 하면 뭐 따라갈 수 있겠죠. 아버님 인문의 자연의 물리학 혹시 공부 가능하시겠어요? 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자, 사회에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부하면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과학의 물화생지는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설명을 하고 해도 물리학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수능 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통으로 다 쳐요. 누가 유리할까요? 자연계열이 유리해요. 그럼 바뀌는 이 수능 구조는 무조건 누가 유리하냐면 자연계열이 지금보다 훨씬 유리해요. 이해되셨어요? 공정합니다. 네. 자, 그래서 수능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수능 공부하면 돼요. 맞죠? 근데 수시는 아닌 거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 과목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 부분하고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출제하는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대학 가서 충분히 대학 교육을 잘 따라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기본으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채택한 게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발표할 줄은 몰랐어요. 정부에서 무조건 공정성만 강조를 한 거예요. 1학년 때 다 똑같이 배우는 과목을 무조건 수능으로 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서 이런 결론이 나온, 이거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론 났습니다. 결론 났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표를. 네, 현재와 2028 딱 해보니까 4%, 11%가 10%로 되죠. 거의 2등급까지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1등급 중에서도 어디에 위치한지 몰라요. 자, 2등급 볼게요. 2등급은 거의 4등급 후반까지 2등급이 돼요. 3등급은 깜짝 놀랍니다. 네, 이렇게. 네, 6등급까지가 3등급에 해당이 돼요. 6등급 후반까지가 3등급이 돼요. 여기는 의미는 없어요. 4, 5등급은 솔직히 인재 구조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큰 애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나 학교 다닐 때 2.5등급이야. 니 몇 등급이야? 그러면 채로 바뀌는 애는 나 1.9인데? 비교 안 돼. 비교 안 돼요. 네. 차이가 많죠? 네. 그 결론은 뭐냐면 내신 석사 등급이 변별력이 굉장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네, 내신 변별력이 약화가 되고 표준편차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 등급 산출이 과목의 확대가 된다. 3학년 내신이 중요하다. 그럼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꾸밀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량은 이렇게 됩니다. 누가 선배를 볼까요? 누가 선배를 볼까요? 당연하죠. 최상위권이죠. 얘는 전교 1등 했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10%까지 다 같아요, 이게. 근데 깔랑깔랑 10% 들어가는 애는 완전 최고인 줄 알았죠. 네, 우리 아이 완전 최고죠.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최상위권은 불리하고 상위권 애들이 되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를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특목고는 어떻습니까? 일과고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교육과정은 다 훤히 나옵니다. 블라인드 평가에서 과거는 다 나옵니다. 그럼 얘들은 4, 5등급 나와도 중앙대 이상 다 가요. 4, 5등급은 다 가요. 그럼 외고는 어떨까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미달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들어갈 때. 그래서 인문계 떨어진 애들이 외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외고의 교육과정이 다 나와요. 일반고는 누가 잘하는지 몰라요. 외고 좋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 대부분은 다 여기 아니에요, 일반고. 일반고 중에서 공학을 가나, 남학교를 가나, 아니면 여학교를 가나, 뭐 이런 네,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전형은 교과 전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인 거죠. 네, 교과 60에 생활기록부를 이제 보겠다. 또는 면접을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큽니다. 요거. 네, 교과 60에 정성평가를 하고요. 면접보다는 수능 최저 등급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교과 전형 애들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얘들을 면접을 다 보는 거는 대학에서 감당이 안 돼요. 요 부분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개편의 분야는 정부에서 발표한 게 이거 정말 맞기는 해요. 유불리가 없어요. 똑같이 시험을 치니까 시험에 대한 유불리는 사실은 없어요. 네, 맞죠? 네. 그렇지만 국어하고 수학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질 것이다.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보다는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통합사회 아까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연계열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을 배웠는데 1학년 때 배웠는데 2학년 올라가서 심화 과목인 진로선택 과목인 문화생을 더 깊게 배워버리세요. 그럼 통합과학 어떻습니까? 쉽게 다 풀리죠. 네, 그래서 과학이 자연계열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수능 100이 없어질 것이다. 수능 100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는. 네, 그래서 교과평가 또는 면접 등이 도입이 될 것이다. 그 다음 국어, 수학의 중요성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기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지는 갑니다. 근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생활기록부 일부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지금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는 안 됐어요. 우리가 예상일 뿐입니다. 진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겠다. 예상을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교과 전형, 네, 그리고 전과목 내신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가겠다. 맞죠? 이런 식으로 가겠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조금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합전형은 그대로 갑니다. 종합전형은 그대로 갑니다. 네, 변하지 않습니다. 네, 생활기록부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그대로 갑니다.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특기사항 중요하겠죠. 면접이 강화가 되긴 하는데 조금 늘어날 수 있기는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에서 모든 애들을 면접을 보는 것은 감당이 안 돼요. 조금 강화가 될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 등급을 조금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왜?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전형에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수능 80에 교과평가 20이나 30이나 40이나 서울대는 지금도 정시 100 없는 거 아시죠? 서울대는 지금도 수능 60에 교과평가 40, 수능 80에 20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내신 변수에 따라서 고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년간의 학교 생활이 중요합니다. 3학년 때도 내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신도 잡아야 되지, 생활기록부도 채워야 되지, 수능 최저등급도 챙겨야 되지, 바뀌는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부담은 여전히 이제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어디가 치시면 돼요. 어디가. 대학 어디가. 대입정보 포털 있거든요. 여기 치시면 여기 대입 상담 있죠. 네, 여기 대입 상담에서 글막 적어주시면은 저 같은 사람, 진학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사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어디가. 네, 대학교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 모여서 만든 사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구 북부 진로 진학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알리는 그
QR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스캔하셔갖고요. 뭐 가입해 주시면은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친구 추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요거 띄워놓고요. 질의응답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지금 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우리 아이의 성격이 이런 데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성격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고칠 수 없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든지 괜찮습니다. 네. 가운데 모자 쓰신 어머님. 몇 학년입니까? 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요? 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아이입니다. 네, 남자아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일단 긴 시간 너무 교육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 공약점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핵심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데 아까 학생 신청수가 너무 적으면 폐강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여냐면 소인수 과목이라는 걸 엽니다. 지금 소인수 과목이 정부에서 딱 결정을 하지 못한 단계예요. 중3부터는. 그러니까 현재 소인수 과목은 13명 이하로 해서 내신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신이 나와버린다면 애들이 안 듣겠죠. 13명 이하니까. 그래서 내신이 안 나오는 과목으로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듣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바뀌었는데 온라인 학교라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과목을 안 듣겠다. 수요일날 나는 이 과목을 듣겠다 그러면 온라인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하시고 대구에 있는 애들이 그 수업을 듣는 과정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인수 과목이나 이런 부분도 다 5등급을 내라 해버리면 애들이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정부에서는 일단은 기조는 5등급을 내라라고 하는 기조로 가고 있어요. 모든 과목들이 다 내신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들을 기회는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3학년까지 성적이 다 반영이 네. 된다고 하면 혹시 학년별로 비중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100을 봅니다. 과거에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100입니다. 합이 그냥 100. 네, 똑같은 비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세 가지인데요. 네. 저희 애가 사실 중위권 지금 중학교에서도 중위권요? 교육을 네. 하고 있는데 학군주에 있다가 비학군주로 차라리 옮기는 게 더 나을지 어려워요. 그냥 남학생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어떤 고민을 하냐면 우리 아이는 분위기에 분명히 휩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야. 내신을 잘 받아주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슴에서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성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내신이 얘가 여기 나오면 무조건 1등급이 안 나올 것이다 하는 애들은 다 빼요. 어디를 빼냐면 4대국어 빼줘, 그 다음에 강문여고 빼줘, 그 다음에 2호선 쭉 따라서 달성고까지 빼고, 네, 그 다음에 남학생들은 또 대구고까지 빼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누가 인기 있을 줄 알았어요. 상고였던 거, 중앙고 엄청 인기 있잖아요. 내신 때문에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있어도 우리 애는 무조건 1등급 나온다 그러면 대구여고 정가여고 그냥 보냅니다. 그게 맞죠? 아셨어요? 네. 자, 또 있으세요? 네,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은 강연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강조드리겠습니다. 입실하실 때 받으신 연수평가 설문지는 작성 후 입구 쪽에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화면이나
출입구 벽면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하셔서 오늘과 같은 행사가 있을 경우에 빠르게 공지를 할 겁니다. 올해는 특히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자주 개최될 예정이니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 자료와 동영상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오늘 6월 1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대구과학대 글로벌 강의실에서 또 7월 6일 이 자리에서 입시 전문가이신 서울의 임성호 종락원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입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북구 진락, 저도 이제 북구맨입니다. 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북구에서 교직생활을 30년 이상 했고 또 북구에서 하다 보니 합종으로 이제 제가 합종으로 교장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6년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저도 왕년에 교육청 입시를 담당을 많이 해서 제가 또 그때는 1등부터 35등까지 제가 담임을 했기 때문에 입시계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북구 진로 진학센터에 오시면은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실에서 감사합니다.